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네,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중국산 인공지능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지금 대량 정보 수집과 보안 위험이 그 이유인데 이 끊이지 않는 딥시크 관련 논란, 서강대 배경률 교수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딥세이크가 지금 개인정보를 너무 과도하게 수집한다 이런 말이 많은데 이 챗GPT나 뭐 제미나이 같은 다른 인공지능과 비교하면 뭐 얼마나 과한 겁니까? 과한 거는 아니고요. 네네. 거의 똑같이 컬렉트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챗GPT도 데이터를 컬렉트합니다. 네. 그리고 딥시크도 역시 데이터를 모으고 있죠. 네네. 근데 그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네. 근데 중국에서 하는 그 데이터 모음은 우리가 정확하게 투명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보를 가지고 가는지를 모르는 겁니까? 어떤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잘 모르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옵트 아웃과 옵트 인이 있는데 네. 옵트 아웃에 대한 그 표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내가 빠져나가고 싶다 했을 때에 네네. 그 옵션을 주지 않는다는 데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사실 그들이 이제 간과한 게 이제 그런 것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다시 올려서 옵트 아웃의 옵션을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국가에서 뭐 공무원들이 사용하기에는 좀 부담감이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국가 뭐 보건복지부나 무슨 뭐 기획재정부나 뭐 여러 그 부처들이 딥시크를 사용하는 걸 이제 허용하지 않았는데 네. 그 허용하지 정부로서는 알기 전에 이제 모든 데이터를 전부 다 그쪽으로 보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판단한 건 맞는 결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안 쓰는 게 맞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개인 기업이나 개인들은 뭐 본인이 가리고 쓸 수 있는 정도만 좀 가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의 입장은 과연 무엇이냐? 빨리 오픈 소스를 활용해서 우리 것을 만들고 지금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아마 클라우드 정책일 텐데 국가가 갖고 있는 클라우드에다가 올려서 네.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가장 급선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저번에도 이제 잠깐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 그 딥시크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오픈 소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타이밍을 너무 잘 맞췄다. 저번에 단어가 생각 안 나서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이제 스타게이트라는 건데 스타게이트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하고 난 며칠 후에 딥시크를 발표하는 바람에 굉장히 찬물을 끼얹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뭐 딥시크가 대단한 것보다는 점점 이제 시간이 갈수록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없다. 뭐 작은 돈으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얻었다라고 보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뭐 방송에서도 이제 얘기했듯이 과연 챗GPT 4.0이 없이 딥시크가 있었겠느냐. 미국이 없이 중국의 개인적인 독자적인 AI를 개발하는 모델은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기술을 우리는 좀 똑똑하게 잘 활용을 해야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그 말씀해주신 옵트 아웃, 그러니까 그 데이터 수집을 거부할 수 있는 기능을 이 딥시크는 그러니까 만들어 놓지 않았었는데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뭐 그들이 간과했을 수도 있고요. 네네. 근데 뭐 그거는 옵션으로 꼭 들어가야 되는 펑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 사회주의에서는 개인정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굴 인식도 뭐 교통 상황에서 모두 다 갖다가 쓰면서 저 사람은 범죄자다 아니다라는 것들을 다 얘기할 수 있듯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우리 민주국가는 좀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윅포인트로 생각하고 미국도 그걸 신경을 많이 쓰는 게 개인정보입니다. 그래서 옵트 아웃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개인정보 보호 차원이거든요. 나는 개인정보를 컬렉트하는 것을 나는 디나이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빠져나갈 수 있는 게이트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게이트를 닫아놓고 옵트 아웃을 어떻게
옵션이 없는데 우리가 모든 정보를 줄 수 있겠는가 하는 건 아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안 쓰는 건 바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오픈 소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오픈 소스를 가지고 빨리 우리 거를 만들고 우리가 데이터 컬렉트해서 우리 시스템으로 빨리 만드는 게 그 과정 중에서 아마 우리 뭐 대기업들이나 중견기업들이 활용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무슨 SK라든지 KT라든지 아니면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충분히 오픈 소스 갖고 만들 수 있는 실력이 되기 때문에 네. 오픈 소스라는 거에 가장 큰 매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까지 오픈 AI라는 그 챗GPT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오픈이 아니죠. 사실 규제에 속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이제 그 딥시크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 정보 수집을 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제 더 큰 문제가 그 보안이 취약해서 이 수집한 개인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성이 크다. 뭐 이런 말이 많습니다. 그거는 뭐 어느 AI 에이전트나 AI 컬렉트 데이터 하는 데에서는 다 문제화되는 거고요. 근데 딥시크가 유독 더 이제 좀 저렴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저렴한 거하고는 관계가 없이요. 그들의 생각이 좀 문제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안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만들어 나가는 생각. 그게 이제 사회주의 국가에서 큰 여러 가지 것들이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네. 그걸 알고 우리가 쓰면은 훨씬 더 잘 막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서 이거는 줄 필요가 있고 이건 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국가가 쓰는 거는 지금 현재로는 저로서도 그렇게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네. 개인이나 개인 기업에서 쓰는 거는 빨리 오픈 소스 갖고 우리 걸 만들어서 우리의 데이터를 컬렉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사회주의 말씀을 계속 네.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정보 유출 위험성을 고려해서 잘 쓰는 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이제 중국 그 데이터 보안법을 생각해 보면 이제 중국 당국이 딥시크에 저장된 정보에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거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뭐 당연히 그렇게 한다라고 보고 우리가 데이터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올릴 때 어떤 정보를 올릴지 선별을 해야 된다. 그래야 되는데 거의 그러기 힘들 겁니다. 네. 그래서 딥시크가 만든 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심할 필요는 있지만 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개인이나 개인 회사가 빨리 딥시크를 모방을 해서 우리 거를 만드는 게 급선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우리의 기술력이 그 정도는 되기 때문에 그 딥시크의 가장 핵심적인 게 AI의 3대 요소라고 얘기하면 알고리즘과 컴퓨팅 파워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이제 데이터가 있는데 네. 사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입니다. 하드웨어에 속하는 거는 컴퓨팅 파워고요. 네. 그건 엔비디아가 특출나게 잘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알고리즘은 소프트웨어 쪽인데 소프트웨어 쪽은 딥시크가 잘 건드려서 옵티마이제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옵티마이제이션을 만든 거를 우리가 어떻게 잘 갖다 쓸 것인가, 그걸 어떻게 또 더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우리 그 하드웨어에서 쓰는 리스크와 시스크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옛날 그 하드웨어 그 칩을 만들 때 리스크라는 거는 Reduced Instruction Set Computing이라고 얘기를 하고 시스크는 Complexity Instruction Set Computing이라는 건데 네. 컴플렉스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평평하게 놓고 사용하는 거고 Reduced는 전부 다 내려놓고 가장 근래에 가장 많이 쓴 단어를 우선적으로 먼저 설치하게 돼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딥시크도 그러한 방법들을 무엇을 우선순위를 줄 것인가를 소프트웨어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필터링을 한 거죠. 그걸 우리 뭐 증류라고 얘기도 하고 네. 그 안에서 일어났던 그 챗GPT에서 있었던 그 데이터들을 다시 한번 증류화해서 더 좋은 데이터들을 끌어다가 훈련을 시키니까 적은 돈으로 할 수 있었던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또 지금 여러 나라들에서 이제 부랴부랴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고 있는데 결국 이번 논란이 이제 인공지능의 부작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하게 됐다 이런 계기라고 봐도 되겠죠. AI를 안 쓸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학에서도 뭐 챗GPT 활용해서 리포트를 써와라. 단 무슨 질문을 했는지 그리고 그 질문과 본인의 생각을 3줄 이상 써갖고 온 것을 같이 제출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네네. 제가 프로그램을 짜서 거기서
AI가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패턴을 찾아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문장이 길다든지 컴마를 많이 썼다든지 이런 것들은 AI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찾아냅니다. 네. 그러니까 AI는 또 AI를 또 컨트롤하는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겁내할 필요는 사실 없다. 그러나 학생들은 앞으로 AI랑 같이 커야 되고 같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AI를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AI를 잘 활용하는 학생으로 AI를 잘 활용하는 사회인으로 우리가 서포트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토종 AI는 기업들이 잘 만들고 이제 네. 우리들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활용법을 잘 익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네. 주셨습니다. 끝으로 하나 질문을 더 드리자면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그 정보 수집 문제가 계속해서 논란이 될 텐데 이건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정보 수집은 문제가 없고요. 네네.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규제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걸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네. 정보와 이제 트레이닝을 같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정보 수집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걸 어떻게 트레이닝을 시켜서 더 좋은 답변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알고리즘. 그러니까 제가 뭐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윤리 문제가 이제 돼도 되는데 네. 제가 해외에 그 발표를 하면서 항상 우리나라에 그 강조해야 되는 것들은 네. AI도 중요하지만 쓰는 게 중요한 것보다 어떻게 윤리적으로 잘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다 쓰고 다 오픈하는 건 좋은데 네. 문제가 생겼을 때 무엇을 준비해서 어떻게 규제를 그때부터 할 것인가. 지금부터 규제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규제할 것인가는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전파하고 다녔죠. 네, 이제 미리 대비를 하면 또 이제 그렇습니다. 어떤 우려가 나왔을 때 그 대처할 수 있는 힘도 기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